자, 형님들. 지난 며칠 사이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로봇주가 있어요. 6월 2일에 거의 30% 상한가를 치더니 그 다음에도 상한가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오늘 종가는 14만 8,100원, 6.39% 오른 채로 마감했고요. 근데 형님들, 이 종목 진짜 흥미로운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회사 이미 LG전자 식구예요. LG전자가 이 회사 지분 33.4%를 가진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직접 미는 로봇 회사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냈어요. 주가는 폭등하는데 정작 돈은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로보스타예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폭등이 LG 로봇 제국의 진짜 핵심으로 재평가받는 신호인가? 아니면 적자 회사 주가가 테마 기대감만으로 먼저 달려나간 거품인가? 이 답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보스타가 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냐? 직접적인 방아쇠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었어요. 젠슨 황이 방한했거든요. 그리고 구강모 LG그룹 회장이랑 회동을 했어요. 여기서 로봇이랑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이 확 커진 거예요. 피지컬 AI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AI는 컴퓨터 안에서만 살았어요. 챗 GPT가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코딩해주는 거였잖아요. 전부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피지컬 AI는 달라요. 물리적인 몸을 가진 AI예요. AI가 로봇의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고 일을 하는 거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젠슨 황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AI의 다음 무대는 로보틱스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지금까지 AI가 소프트웨어 안에서 폭발했다면 이제는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발언이 나오면서 전 세계 로봇주가 다 같이 들썩였어요. 그 흐름에서 LG 계열 로봇주인 로보스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거고요. 자, 그럼 형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거든요. LG가 로보스타를 인수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린 정보예요. LG전자가 로보스타를 인수한 건 지금이 아니라 2018년 7월이에요. 벌써 8년 전이에요. 그때 881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지금은 지분 33.4%를 가진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최근 인수설로 급등했다가 아니라 이미 8년 전부터 LG 식구였던 회사가 피지컬 AI 테마로 재조명받고 있다가 정확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LG가 로보스타 인수해서 급등한대 하면 그거 8년 전 일이야? 하고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래야 지금 이 상승의 진짜 정체를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상승은 인수가 아니라 순수하게 피지컬 AI 테마와 LG 시너지 기대감인 거예요. 자, 그럼 LG전자가 로봇에 얼마나 지심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로보스타 주가의 핵심 배경이거든요. LG전자는 단순히 로보스타 하나만 가진 게 아니에요. 로봇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2년 동안 로봇 회사 3곳에 1,000억 원을 투자했어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까지 확보했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그룹 계열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LG CNS는 산업용 AI랑 로봇 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LG AI 연구원은 피지컬 AI 연구개발 조직을 키우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로봇용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싱 시스템, LG 에너지 솔루션은 로봇용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LG그룹 전체가 로봇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서 로보스타가 실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제조 거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로보스타에 거는 기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로보스타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이제 풀어드릴게요. 1999년에 설립됐어요. 원래 LG산전의 로봇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한 회사고요.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뿌리부터 LG랑 연결돼 있던 회사예요. 뭘 만드냐? 산업용 로봇이에요. 특히 이송적 제형 로봇이 주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이나 제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쌓는 로봇이에요.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웨이퍼는 사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먼지 하나만 묻어도 불량이 나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크고 무거워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정밀하게 흠집 하나 없이 옮기는 게 이송적 제형 로봇이에요. 로보스타가 이 이송적 제형 로봇 시장에서 11%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AGV랑 AMR도 만들어요. AGV는 무인훈 반차량, AMR은 자율이동 로봇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장 안을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에요. 예전엔 컨베이어 벨트가 정해진 길로만 물건을 날랐잖아요. 근데 AMR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움직여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최적 경로를 계산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비인 거예요. 고객사도 화려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기아 같은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에요. LG 식구인데 삼성한테도 납품한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LG 100 대기업 고객 로봇 대장주 완벽한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형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왜 고위험 성장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내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가 실적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로보스타의 2025년 매출이 757억 원이었어요. 국내 로봇 상장사 중에서 6위 규모예요. 덩치는 작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로보스타는 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냈어요. 작년 2분기를 보면 매출이 196억으로 전년 대비 28.86%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억 적자로 적자 전환했거든요. 매출도 줄고 이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보스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로봇 상장사 전체가 적자 구조가 심해지고 있어요. 로봇 상장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4년 마이너스 816억에서 2025년 마이너스 2257억으로 적자 폭이 177% 확대됐어요. 코스닥 로봇 기업 35개 중에서 흑자를 낸 곳이 9개밖에 안 돼요. 26개가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봇 산업이 미래는 밝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 단계라는 거예요.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 실적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거죠. 로보스타도 딱 그 한가운데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단기 급등 부담이에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6월 2일 하루에만 거의 30%가 올랐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LG그룹 로봇주들이 최근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도 보였거든요.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가시면 상한가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는 구간이에요. 특히 로봇주는 변동성이 진짜 커요. 상한가 친 다음날 바로 하한가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세 번째가 테마 의존도예요. 지금 상승의 핵심 동력이 젠슨왕 발언이랑 피지컬 AI 테마예요. 근데 테마라는 게 무서운 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지만 식을 때도 빠르게 식거든요. 실제로 로보스타는 정책 테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어요. 예를 들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 얘기가 나오면 자동화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로 로봇주가 같이 올라요. 근데 노란봉투법 통과 후에 급등했던 주가가 바로 다음날 상승분을 반납한 적도 있거든요. 테마로 오른 주가는 테마가 식으면 똑같이 빠진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만약 로봇 테마 열기가 가라앉으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로보스타는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네 번째가 LG 의존도의 양면성이에요. LG 계열사라는 건 분명히 강점이에요. 근데 동시에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로보스타만 가진 게 아니에요.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 베어로보틱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까지 로봇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LG가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할 때 그 핵심 역할을 로보스타가 가져갈지 아니면 베어로보틱스 같은 다른 회사가 가져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보스타가 LG 로봇 전략의 유일한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LG의 투자와 역할이 다른 회사로 분산되면 로보스타의 위상이 시장 기대만큼 안 클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휴머노이드 실제예요. 지금 주가는 휴머노이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로보스타의 주력은 사실 산업용 이송적재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로보스타가 글로벌 파트너사들이랑 로봇 AI 통합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제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는 있어요. 산업 자동화에서 쌓은 경험에 AI랑 비전 인식 기술을 접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추진 단계예요. 휴머노이드 대장주라는 기대가 실제 사업과 얼마나 맞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섯 번째가 경쟁 환경이에요. 산업용 로봇 시장에 로보스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T로보틱스, SP 시스템스, 삼익 THK 같은 경쟁사들이 있고요. 협동 로봇 쪽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강자도 있어요. 피지컬 AI 시대가 와도 이 경쟁에서 로보스타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폭등이 진짜 재평가냐? 거품이냐?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면 이래요. 재평가라는 근거는요. LG전자가 33.4% 가진 확실한 대기업 계열사고 LG그룹 전체가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송적재 로봇 시장 11% 점유율에 삼성, SK, 현대기아 같은 탄탄한 고객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우려는요. 작년에 적자를 냈고 이틀 연속 상한가로 단기 급등 부담이 크고 젠슨 황 테마에 의존한 상승이고 LG 로봇 전략에서 로보스타의 역할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이 회사가 피지컬 AI 시대에 LG 로봇 제국의 진짜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그게 실적으로 증명되느냐? 그게 증명되면 지금 주가가 정당화되는 거고 테마 열기만으로 끝나면 지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놓을지는 형님들이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오늘 형님들이 알고 가셔야 할 건 이거예요. 로보스타는 지금 실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LG 로봇 전략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는 건
순수하게 미래에 대한 베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해요. 첫째, LG전자가 로보스타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기는지. 둘째, 적자였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는지. 셋째, 휴머노이드 제어 사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변곡점이에요. 특히 기억하실 건 LG가 인수한 건 2018년이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은 인수가 아니라 피지컬 AI 테마라는 걸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그냥 LG가 인수해서 오른대 하고 따라 들어가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8년 전부터 LG 식구였던 로봇 회사가 맞이한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바람. 그게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 번 부는 바람으로 끝날지. 그 답은 로보스타의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그날 결정될 거예요.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